그래서 신호섭 수장님 모셔서 건축사 제도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신우석 소장입니다. 네, 어,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오늘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한국 건축사 제도에 대해서 좀 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생각보다 이 그냥 춘계 학술 대회라고 해서 들었는데 조금 진지한 자리이기도 하구나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저도 좀 더 그런 마음가짐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한 가지가 발표 앞서서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공부하고 실무를 좀 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어, 처음 한국 들어와서 이제 그 협력업체라고 하죠. 네. 그런 이제 관계들을 속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게 이제 좀 생소했었었는데, 물론 프랑스에서도 제가 한 6년 정도 이제 실무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협력업체들하고 일을 하는데요. 그때 대부분은 단적인 예로 이제 공공일을 한다고 치면은 공모전 단계부터 포션이 정해져 있거든요. 건축, 조경, 토목 다 해서 뭐 몇 프로에 뭐 몇 프로로 해가지고 이제 다 그 퍼센테이지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뭐 사실상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 명문화돼 있고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 도큐먼트 할 때부터 다 들어가시는 걸로, 다 같이 그 팀을 꾸려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뭐 사인이지, 뭐 그래픽, 그래피스트, 뭐 필요하면 뭐 소셜리스트라고 해서 그뭐 사회학자 분들이라든지 그런 뭐 아니 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다 그 팀 안에 그 포션을 정해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놀랬던 거는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네. 그게 좀 굉장히 좀 놀라웠었어요. 그 이렇게 그 업무 환경이 너무 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도 그런 약간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아직도 계속 남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당연히 그 어, 이런 어떤 뭐 공공 프로젝트라든지 뭐 공원이야 뭐 또 더 주도적으로 조경가 분들께서 더 하셔야 되겠지만, 뭐 건축 프로젝트라고 해서 건축가 혼자 살 수 있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폐율 60%면은 40%는 보이드잖아요. 그 빈 부분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성숙된 그런 어떤 담론의 장에서 공론화되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좀 서로 나몰라라 하는 것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뭐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항상 그 한계를 느끼는 거지만, 공공건축의 어떤 질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거 말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지속 가능한 그런 협업 체계를 구동할 수 있느냐, 계속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각 분야에서 뭐 담보될 수 있느냐. 근데 이런 것들이 논의되려면 굉장히 많은 지점에서 그 시각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단적인 예로 저는 개인적으로 엔지니어링법 이런 것들이 참 아직도 불편하고 좀 생소하기는 해요.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술인이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게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문화부 소속이란 말이에요. 국토교통부나 이런 소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그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뭐 건축 분야든 조경 분야든 너무 이런 좀 기술 내지는 이런 카테고리에서 계속 어 다뤄지지 않았나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의 한계점을 계속 만들고 있다 저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어 그래서 뭔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큰 틀에서의 어떤 법제화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 좀 더 개혁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있어야 각 분야별로도 좀 더 그 접점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한국 건축사조의 발전적 이해라고 해서 뭐 되게 거창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좀 이런 그 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어 참고 삼아서 건축계에서는 어떤 논의가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이 건축사 제도가 또 바뀌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 좀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어 논의를 하고 있고 해석을 해서 좀 앞으로의 일들을 또 준비하고 있는지를 또 설명을 드리면은 또 좀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런 것까지 좀 말씀드리고 말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좀 놀라실 수 있는데 건축사 시험을 보는 사진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 A3 정도 되는 제도판이 있고요. 거기서 1 교시 대지 계획, 그다음에 2 교시 평면, 그리고 3 교시 이제 단면, 그리고 이런 좀 기술적인 거 푸는 그런 좀 3개 교시로 시험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3 시간씩 총 9 시간을 보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행 건축사 시험은. 근데 이게 좀 힘들어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예. 그래서 이게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좀 올드한 방식으로 지금 계속 여겨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건축사가 되는 아까 자격 여건, 요건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부합하느냐, 이 시험을 통해서 필터링이 되느냐, 이 시험을 통과하면은 진짜 그런 자격 요건이 갖춰지느냐에 대한 좀 전반적인 논의들이 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제도사나 막 이런 거를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그림을 잘 그리냐.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이런 걸 그려야 되거든요. 이런 거. 예. 근데 물론 필요합니다. 평면적인 해결 능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분야별로 필요한 능력들이 검증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다른 각국의 나라들의 제도와 비교해서 좀 맞춰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제 건축사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건축학 교육 인증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인증원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 건축사 자격 시험과 결국 교육 시스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든요. 그리고 실무 수련하는 과정. 왜냐하면은 지금 현행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5 년제 인증을 받은 건축학과 졸업생 중에 예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최종입니다. 이제 특별 전형도 있긴 해요. 지금 유예 기간을 받고 있는 25 년까지 이렇게 유예돼 가지고 가는 그런 특별 전형도 있긴 한데 일반 전형, 그러니까 요게 이제 메인이겠죠. 일반 전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5 년제 인증 건축학과 졸업생 중에 3년 이상의 실무 수련을 한 사람으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따지면은 예전 기준에 비하면 좀 많이 완화가 된 것도 있어요. 뭐 이전에는 뭐 5년 동안 일을 해야 되고 뭐 좀 더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냥 다 통일을 해서 그 5년제 인증받은 학교 건축학과를 졸업을 하고 3년 동안 실무 수련,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은 그 100% 경력 인정을 받는 그런 데를 다니면은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의 시험은 곧 조금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일단 지금 현행이 이 건축사 자격시험이 이래서 제가 오늘은 요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저는 만약에 이제 뭐 조경사 제도가 됐든 어떤 그런 좀 시험 자격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고려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이 기회에 좀 전체적인 교육에서부터 이 자격까지 가는 이 풀 코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건축계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이슈거든요, 지금. 사실 이렇게 지금 건축사 시험 제도가 계속 또 바뀌고 있거든요, 매해 조금씩. 지금 2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봤었었는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합격자 수가 굉장히 폭증을 했었거든요, 한 2년, 3년 사이에.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확 또 떨어뜨려 놨고 약간 이런 좀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어찌 되었거나 유례 없이 그 건축사 수가 좀 증가하는 요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또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너무 수가 많아지니까 또 그 사무실 개소하는 숫자도 너무 많아지고 뭐 약간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아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네 만에.' 하면서 좀 논란거리가 되고 좀 그러기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만약에 이런 좀 조경계에 있어서 좀 이런 큰 이슈가 있다고 치면은 쪼끔은 이 전 단계, 전전 단계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같이 좀 들여다보시면서 전반적으로 되짚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주로 얘기하는 거는 그 인증원에서 마련한 그 '건축사 제도가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논문 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 좀 중요한 것들만 좀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거 플러스 제가 쪼끔 더 거기에 이제 덧붙이는 고러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요게 PDF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 인증원에서 나온 건축사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한번 봐 주시면은 더 좀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전국 건축 관련 학과 입학 정원이요. 2018 년에 총 8,735 명입니다. 저는 조경 쪽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통계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교육통계 서비스니까 조경학과 수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어 많습니다. 지금 2018 년.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지금 입학 정원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대학 수도 207 개나 됩니다. 지금 뭐 2 년제, 3 년제, 4 학년 5 년제 그중에서 이제 5 년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2018년 기준으로는. 근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인증을 계속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증이 있고 반면에 이제 건축학과 졸업생 수는 2002 년부터 16 년까지 보면은 어 증가 추세입니다.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이제 5 년제 인증 그 대학 기준으로의 건축학과 졸업생들도 같이 지금 이제 어 좀 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상황에서 지금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을 보시면은 2018년 7월 기준으로 어 대략 그 좀 옛날로 보면은 뭐 65 년도부터 95년 사이에 보시면은 어 7만 2천 명 정도가 보면은 한
900명 정도 합격했으니까 한 10%, 네, 10%대. 그랬다가 한때 조금 높아졌다가 그 다음에 제가 시험 봤던 2003년도에 9%였네요. 네, 비슷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쭉 한 3%, 4%대까지 내려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이제 또 다시 10%대로 회복했다가 약간 대략 한 10%에서 한 15% 평균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적정 수치인지는 좀 많이들 고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만약에 분명히 생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도 어떤 그런 면허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텐데 좀 이런 그 합격자 대비 어떤 그 수에 따라서 좀 굉장히 이게 좀 논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좀 들여다보실 수 있는 요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좀 숫자를 계속 제가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게 꼭 뭐 이 숫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그 이 숫자가 부족하니까 뭐 건축사를 더 만들어야 된다. 뭐 이 숫자가 더 있어야 되니 뭐 부족하니까 뭐 의사를 더 만들어야 된다. 뭐 변호사가 부족하다. 뭐 꼭 그런 류의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좀 되게 상대적인 거라서 부족하다 느끼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거는 사실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략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좀 '이런 방향성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통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약간 요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지금 좀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인구 1000명당 건축사 수 통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2014년, 2016년 이제 서베이를 한 건데요. 보시면은 한국이 매우 낮습니다. 0.27. 예. 낮죠. 거의 뭐 미국 수준이에요. 미국이 한 0.33이니까. 근데 미국이랑 한국이랑 여러 가지 통계를 내면 거의 비슷해요. 그다음에 독일이 되게 높고요. 근데 그리고 어 이태리도 상당히 높아요. 네. 결국은 이태리가 거의 1 등인데요. 15만 3천 명이나 있어요. 인구 대비 6천만 명인데 어 건축가의 나라죠, 이태리는. 네. 제가 봐도. 네. 이태리가 짱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제 그 파리에서 일할 때 보면은 이태리에서 온 친구들이 꽤 있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일할 데가 없어요, 이태리에.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유럽의 어떤 중국 같다. 인구수를 따지면은 진짜 뭐 중국에 해당할 만큼 많다라는 거죠, 건축사 수가. 그래서 자국 내에서는 도저히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넘어와요. 뭐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로. 그래서 어딜 가도 이태리 친구들은 항상 있었었어요. 보면은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제가 다니던 사무실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그게 이 통계치에 나오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독일도 상당히 많아, 건축사 수가. 그래서 여기도 약간 그런 그 일자리 찾기나 그런 것들이 한 10년 전 얘기긴 한데 상당히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이쪽들도. 예. 그래서 요 천명당 건축사 수가 많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요 근거로 뭐 더 뽑아야 된다고 하면은 반대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예. 나중에 통계 뽑아 보시고 뭐 부족하니까 더 뽑아야 된다, 뭐 이거를 그냥 무조건 주장하실 게 아니고 그 적정 수치를 그 졸업생 대비 약간 이런 좀 해석을 그 조경계 내부의 시선에서 한번 정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외부자적인 시선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좀 이게 좀 상당히 방향이 좀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뭐 이 10억 달러당 건축사수 이건 이제 돈 문제인데요. 건축사수가 이제 보면은 그 GDP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이제 생산 지수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로 따져도 어 파급 효과가 오히려 이게 또 크더라고요, GDP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제 어 뭐 제가 있었던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음, 네. 그래서 요런 수치를 보면은 또 '한국도 그냥 고만한 좀 수준에 머물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고, 그다음 재밌는 건 이제 건설 시장이
1억 달러당 건축사수인데 이게 참 또 보면은 미국이랑 비슷해요. 미국이랑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시장 건설 시장 규모에 따라서 맞춘 거니까요. 오히려 이게 또 좀 와닿을 수도 있는데 어 상대적으로 네 건설수가 이태리는 근데 좀 건설 시장 규모가 또 막 생각보다 크진 않아서 이태리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봐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통계도 좀 재밌는데요. 그 1천 명당 건축사 수, 의사 수, 변호사 수를 이제 비교해 놓은 표인데 보면은 뭐 호주,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영국, 미국, 한국 요렇게 지금 순서로 되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 보면은 제일 높은 게 이제 1,000 명당 의사 수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수랑 이제 건축사 수가 비슷해요. 네. 미국은 압도적으로 변호사 수가 많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영국도 거의 의사나 변호사 수가 훨씬 많은 그런 나라이고요. 어, 이태리가 거의 이 사자 들어간 직업 중에 이태리가 거의 이렇게 대등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의사 수가 거의 다 많고요. 예.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건축사 수가. 그래서 좀 이런 통계 보면 좀 신기한데. 그래서 소장님 그 속도를 조금만 빠르게 해 주실 네네. 수 있을까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의 그 이제 인증 프로그램 현황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양한 그런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 1, 2, 3라고 해서 그걸 이제 단계별로 통과하면은 이제 건축사가 나오게끔 돼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이제 DPLG라고 해서 국가 자격증을 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것도 국가 자격증인데 좀 바뀌었어요. HMOMP라고 자격증 이름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그래갖고 요렇게 해서 퍼스트 사이클 그다음 세컨 사이클 끝나면 이제 석사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요것도 5 년제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건축은 이제 5 년제 사이클로 이제 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5 년제 인증 프로그램을 이제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단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전국 그 세계 각국의 코드를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이 건축사 시험이 아직도 약간 좀 예전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사법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건축사란 뭐냐? 실무 수련자는 뭐냐? 감독 건축사는 뭐냐?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은 어쨌거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5 년제 인증 프로그램이 설비된 건축학과 졸업생 중에 이제 실무 수련을 3 년 이상 실무 수련자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 실무 수련자는 건축사가 다시 또 감독 건축사가 돼서 이제 감독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끝나면은 이제 그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통과를 하면은 이제 사무실도 개소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아까 보여줬던 공모전에 이제 그 참여도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자격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그 법제화되어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 그 법제화되는 그 카테고리가 어디냐 그걸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이제 건축사법이나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기술사법 안에 있고 그렇진 않거든요. 별도로 독립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그거를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뭐 엔지니어링법 하에 뭐 그런 식으로 주체로 보고 뭔가 사업을 등록하고 이런 걸로 계속 보실 건지 저는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걸 지금 현행의 어떤 그게 더 쉬울 수도 있겠지만 좀 고런 좀 그다음에 어 그 실무 수련 요건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조경사 제도도 이런 교육과 실무 수련, 자격 시험 요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리고 협회 등록 의무나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별도 협회나 이런 것도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원 사격이 필요하잖아요. 서포트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런 좀 교육에서부터 협회까지의 어떤 그런 일련의 일괄된 시스템을 만들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실무 수련과 건축 설계 간의 연계성은 지금도 충분히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지계획 1 교시, 건축 설계 1, 건축 설계 2 해 갖고 1, 2, 3 교시에 어떤 과목 시험이 있다고 치면은 이거는 이제 실무 수련에서 수련 항목들이 이렇게 매칭이 되고 그 자세한 어떤 그런 그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나눠서 다 들어가게끔 맞춰져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근데 이제 검증하는 방식이 쪼끔 이제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쪼끔 올드하다는 거죠. 지금 현행에 요구되는 조건들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쪼끔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한국과 미국 건축사 자격제도 이제 비교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 가지고. 우리나라 시험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요, 국가에서. 예.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NCARB라는 이제 그 관리 운영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시행은 사단법인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해요. 예. 사단법인. 그 시험 시행 기관은 NCARB에서 프로메틱이라는 데가 이제 그 시험만 전문으로 친 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운영 방식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사 자격시험 하나로 이제 통합될 거예요. 그래 갖고 그냥 되게 단순해져요. 5 년제 나와서 실무 수련 3 년, 무조건 자격시험 요렇게 지금 갈 거예요. 그다음에 건축사 자격시험으로 ARD 5.0 이라는 걸로 지금 여기는 컴퓨터가 내거든요, 그냥 미국은. 그렇게 해 갖고 할 수 있고요. 시험 횟수는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연 2 회를 해 주고 있는데 아마 매년 연 1 회로 다시 이제 바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건축사 예약 후에 뭐 괌이든 어디든 그냥 수시로 가서 시험 볼 수 있어요, 예약만 하면. 근데 요런 좀 그 다른 나라 제도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진짜로 실행하신다 보면은 연일에는 쪼끔 약간 불합리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준비도 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응시 수수료가 우리나라는 그냥 일괄적으로 10만 원, 6 개인데 과목당 이제 235 불 요렇게 돼 있거든요. 어. 또 재시험도 235 불. 네. 동일합니다. 그 시험 장소는 대도시, 광역시 위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소지 소재에 프로메트릭 시험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 건축사 시험은 쪼끔 더 좀 오픈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합격자 재시험 규정은 과목별 합격제고요. 5회 이상 연속 불합격되면은 다시 재시험 쳐야 돼요.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이제 어 5 번인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과목별 합격제라서 5년 내 전과목 합격하지 못할 시 전과목 재시험이 치러지는 그런 제도가 됐겠 그다음에 시험 과목 구수 합격률은 요렇게 지금 나눠져 있고요. 뭐 세부 항목들은 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퍼센테이지가. 한 20% 안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별 합격률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시험 및 채점이 이 작도를 직접 손으로 핸드 드로잉을 하고 전문가가 그거를 뭐 호텔이나 어디 빌려 가지고 그 외부 단절되는 상태에서 채점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좀 이게 좀 아마 약간 뭐 이런 쪼끔 더 컴퓨터 시험이나 채점 요런 것들도 지금 고려되어지는 것 같고 지금 다양한 논의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식과 기술 어 미국은 요런 좀 적용과 분석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합격 기준은 이제 100점 만점에 60점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61 점이면 무조건 합격되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수 공개하고 있고요. 미국도 부족한 부분은 통보하는 그런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좀 약간 두서없을 수도 있지만 네. 좀 전체적으로 지금 건축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네.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요지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쪼끔 더 좀 너무 부분만 보시지 말고 좀 전체를 보실 필요가 있다. 뭐 교육 시스템과 그다음에 실무 수련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자격 시험과 연동이 되는지 요게 쪼끔 3 박자가 좀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건축계에서도 계속 하는 고민에
일부분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시스템을 이제 후배 건축가들이나 또 조경가 분들에게 이제 좀 전달해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시점이 지금이 제일 적절하다. 지금부터 하셔야 할 것 같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앞서 말했던 진짜 그런 좀 협업 체계가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구축되지 않을까. 저는 너무 좀 아쉽거든요. 진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노력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게 그런 어떤 틀 안에서 저도 움직이는 개인이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답답한 부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런 좀 그런 고민의 장이 열려서 너무 좋고요. 그걸 통해서 좀 더 올바른 해법 내지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하셨던 말씀 중에 어떤 공공건축 내지는 공공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제도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에 정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건축사 제도는 내부적으로 그 오류들을 잡아나가는 과정이고 저희는 처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뭐 교육이라든가 지금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결국에는 지금 건축사법에 의한 거니까 건축사법은 또 국토교통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하고 또 우리 그 조경계하고 또 단합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이라서 어떤 그 협력의 주체로서 건축하시는 분들도 좀 같이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